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날씨가 짱 좋았습니다. 밖에 보니까 운동하신 분 굉장히 많아요. 나가서 운동들 하시고 7, 8월을 생각하시면서 꾸준히 운동하세요. 에이? 알통도 좀 생기게 하고 좀 몸매도 좀 살 좀 빼고 그 비키니 입고 뭐 해수욕장 가서 뽀대를 좀 내야 되는데 그 땀 뻘뻘 흘리고 되겠어요? 오늘은 운동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히포크라테스, 서양의학의 거성 히포크라테스가 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쳤나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몸속의 질병, 외부에서 생기는 병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몸 속에서, 내 몸속의 질병 음식으로 고쳐라. 몸속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 질병의 원인들 두 가지죠. 하나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문제야. 물론 뭐 술, 담배 이것도 다 뭐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다 문제를 일으켜요. 담배도 문제 일으켜요. 아시겠죠? 폐암. 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내 몸속에 미생물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뭐 얼마만큼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미생물이 유익균과 유해 큰 덩어리로 나눴을 때 이게 깨져버리면 병이 생겨요. 유익균이 많아도 병이 생기고 유해균이 많아도 병이 생겨. 마이크로바이옴이라 그러죠. 이 미생물의 생태계 이게 조화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오장육부만 조화 균형을 유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유익균이 활성도가 높을 때 그때는 약 알칼리성 pH 농도 7.35에서 7.45가 됐을 때 유익균의 활성도가 가장 높아요. 또 우리 몸속의 효소가 활성도가 가장 높을 때는 몸이 따뜻한 37.2도 때가 가장 활성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활성도가 낮다는가? 그러면 36.5도보다 낮으면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나 효소 이런 것들이 활동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해균은 산성도가 높은 곳에, 그러니까 몸이 차갑거나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거 많이 먹을 때 유해균이 활성도가 높아져. 그러면 활성도가 유해균이 많다는 것은 일단 몸 안에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증의 인조식품, 설탕, 나부랭이들 먹으면 몸속에 무언가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썩어가고 있다. 망가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미생물이 먹은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시작돼요. 그럼 미생물 수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또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아야 돼. 그러면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은 것은 자연식 그리고 다양한 식물, 동물, 식물 이런 것보다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을 때 그 음식에 식이섬유를 먹고 이 수와 종류와 수가 다양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족한 경우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서 뭘 분해하고 뭐하고 협조하고 이런 것들이 기능이 자꾸만 떨어질 때 병이 들 때 그때는 이 미생물의 수가 줄고 종류도 줄고 수도 줄은 거예요. 그건 인조식품 먹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건강하게 살려면 가공식품, 인조식품 줄이고 자연식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닥쳐서 먹지 말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대도시에 사는 노인의 장 속에 있는 이 미생물 수와 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이러한 노인들의 이 장내 미생물의 수를 비교해보니까 소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보다 미생물의 좋은 미생물 수가 3배가 높더라. 많더라는 거예요. 이 대도시에는 아무래도 가공식품을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도시에 있는 분들이 뭐 보면 봄나물 뭐 이것저것 참나물 원추리 뭐 잔대싹 더덕 별의별 거 다 뜯어 먹잖아. 돈나물 뭐 그래서 이 다양한 식물 종을 먹어야 다양한 미생물의 종과 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건강을 지키려면
정리하면 내 몸속의 미생물을 활성화시켜라.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이게. 자연식을 먹어라. 생식과 생채식. 그리고 계절 음식을 먹어라. 제철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조리를 최소화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즐겁게 먹어라. 그러면 식물의 수를 다양하게 싱싱한 걸 자주 먹는 것이 내 몸속의 미생물을 많이 수를 많이 하고 종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야. 이해했죠? 그럼 우리가 먹을 때 뭐 곡식 크게는 동물, 식물, 그다음에 뭐 광물, 기타, 햇빛, 공기, 물 이런 거, 그다음에 좁게 들어가서는 음식 요를 따라가면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조미, 육류, 생선 다양하게 먹으라 이 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미생물의 수를 늘려라. 미생물을 활성화시켜라. 이게 건강의 조건이다. 그리고 생식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매번 강조하지만 일반 생식은 약 30여 종의 이런 곡식, 과일, 야채를 섞은 거고, 오행 생식은 약 90여 종의 이런 식물들을 섞어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일반 생식보다는 짱 좋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오행 생식이 좋은 이유는 이런 일반 음식보다 이 식물 수도 많은 것도 있지만 이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유일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의학적으로는 영양실조 또 미생물 수가 적거나 종류가 적어도 병이 생긴다. 그건 영양실조가 영어되어 있고, 동양의학적으로는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져도 병이 생긴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음식이 뭐냐? 그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 비율을 달려 먹는 거예요. 그건 유일하게 오행생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생식을 먹어서 종류가 3배가 많으니까 오행생식 하시는 분은 일반 생식 하시는 분들보다 몸속에 미생물 집단, 그러니까 이 식이섬유를 먹고 미생물이 이걸 먹어서 새로운 물질 만드는 거, 그래 포스트 바이오틱스, 그게 SCFA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일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훨씬 많고 일반 생식을 먹는 사람보다 3배가 많다. 그러면 이 SCFA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일을 하는 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그 다음에 부티르산. 아세트산은 나쁜 균을 전부 다 살균하는 이런 살균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은 이 좋은 균들 오래 쓸 수 있도록 이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어딘가 고장난 거 이런 건 전부 다 보수 작업은 부티르산이 하고.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고기 위주로 먹고 편식하고 이런 사람들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행생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음식 식이요법 하시는 분보다 비교적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게 특징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것들은 이 식이섬유를 먹지 않고 생식을 먹지 않고는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이 부티르산이 어디에 주로 있냐? 대장 끝부분에 주로 거기에 많이 모여 있어요.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헐쿠 이런 거, 궤양 헐쿠 이런 거를 전부 다 보수 작업을 부티르산이 해.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해서 먹는 이 식이섬유, 이 오행생식 아니면 이거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런 병 아시겠어요? 그래서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몸속에 수많은 어떤 학자는 39조마리, 어떤 분은 또 100조, 어쨌든 이 수십 조의 미생물들이 음식물을 분해해야만 우리 먹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미생물들이 없이 그냥 음식물 한 끼 밥을 먹으면 그거를 소화시키는 데는 약 8만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지. 8만 시간이 얼마야?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럼 이 고마운 미생물에 대해서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장내 미생물의 활동을 방해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항생제예요. 그리고 약물이고, 그리고 가공식품이고 인조식품이에요. 그럼 그런 걸 줄여야 우리 몸속에서 분해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활성도를 높이는 미생물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런 걸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세균, 그 다음에 미생물을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게 자연식품이에요. 자연식품.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SCF, 부티르산, 아세트산, 이 프로피온산 이런 것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뭐 이런 걸 좀 줄이라 이게야. 염증 수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SCFA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증에 관련된 건 소금을 자주 먹으라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식물들, 싱싱한 푸성기 봄나물들을 먹을 때 살짝의 소금 간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더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겨울에는 이런 싱싱한 야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김장김치, 발효식품, 유익균이 그냥 우리 몸속의 미생물들을 더 빨리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김장김치, 발효식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런 순리대로 제철 음식이 아주 보약인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장내 유익균과 자연 치유력을 이렇게 도와준다. 도와주고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자연식을 먹어라, 가공식을 줄여라, 그 다음에 산성식품을 줄여라. 그래서 내 몸 안의 의사들, 그게 누구냐면 사실은 SCFA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먹고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들이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를 먹고 새로운 물질을 만드니까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게 SCFA예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풍부한,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 음식, 생식과 생채식을 먹지 않고는 이런 새로운 우리 몸을 복구하고 살균하고 그다음에 방부제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식물을 섭취해서 유익균의 다양성을 확보하자. 그것은 일반 생식은 30여 종, 오행생식은 90여 종. 그래서 3배 많은 유익균, 아시겠어요? 유익한 미생물을 많이 생산하고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게 장내 건강 비법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냥 지지고 볶고 삶고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피자, 파스타 이런 것들을 먹고 살면서는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다. 식습관 개선 없이는 건강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줄여야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 장내 미생물의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그냥 유익균의 수와 종류를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오행생식을 먹고, 그리고 특히 그 암 같은 거, 암은 소금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생식과 소금 없이는 치유가 불가한 게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떨어지는 이러한 비법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또 이 식이섬유를 먹고 SCFA를 생산해야만 염증 수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예방과 치유의 기초는 생식과 소금입니다. 그중에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맞춰 먹는 것은 일반 음식, 생식보다는 3배가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행생식과 소금, 이 오행생식과 크리스탈정이라고 하는 이 소금을 병행해서 먹을 때 암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고, 또 성인질환,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아주 건강식이기도 하고 무병장수의 보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내 몸속의 질병 음식으로 고쳐라. 어떤 음식?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오행생식과 소금으로 고쳐라. 이렇게 오늘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한번 쭉 점검해 보시고 이게 앞으로 10년 뒤에 내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음식뿐이다 라고 하면 과감하게 덤비는 겁니다. 실천해야만 건강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실천한 만큼만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식하시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